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제7강 4장, 앞전 시간에 7강 3장 진술시와 묘사시의 차이점에 이어서 진행이 될 건데요. 진술시와 묘사시의 차이점은 이제 이론 기초 어떤 정의는 제가 지난번에 내려드렸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문장을 써서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한번 직접 비교를 해볼 건데 지난번에 수업했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진술시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 서사적 성격이 강하다. 화자가 앞에 많이 나와 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또는 다소 느낌이 차다. 또는 개인적 이야기가 많이 관여하고 치중되어 있다. 또는 저 그림으로 본다면 추상화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 서사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다소 문장이 건조하고 남성적이고 무게감이 있으며 차갑죠. 또 묘사시를 본다면 묘사시는 따뜻합니다. 여성적이고요. 문장이 그림, 컬러풀한 게 많이 등장하죠. 이미지를 굉장히 컬러가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더 과장돼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포스터나 그림 엽서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 그러나 화자가 뒤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서사적 경향은 굉장히 약하다 했어요. 대중적이다. 일반적 그림을 보는 것이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일반적 그림을 보는 것처럼 특성이 회화적 특성이 강하다. 그림으로 본다면 정물화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건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뭐 다른 분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진술시는 퍽퍽해요. 물 없는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진술시, 묘사시를 알고 읽어보세요. 그동안에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시는 퍽퍽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시는 상쾌하고 상큼하고 그림 엽서 같은 회화적인 시 한 편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적이고. 그런 것은 묘사시였던 거죠. 여러분이 느끼지만 못했을 뿐이지 알고 나누지만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느꼈을 겁니다. 묘사시는 회화적 성격이나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려한데 그림도 잘 그려지는데 그 나머지가 또 아쉽습니다. 시인이 삶을 통해서 인생을 천착하고 경험을 하면서 얻은 새로운 울림을 주는 그런 울림의 역할은 많이 없어요. 부족하죠. 있다 해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 진술시와 묘사시가 적절히 배합이 되면 그 시가 훨씬 더 시적 역할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울림도 갖고 서사적 그 욕구도 충족되면서 이미지, 컬러풀한 이미지 그런 형체, 풍경도 충족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시의 그 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진술시 한번 먼저 볼게요. 진술시는 쉽게 말해서 이야기시라 그랬어요. 묘사시에 비해서 대상을 묘사한 부분이 아주 적거나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이 한눈에 비교하기 좋도록 제가 초록으로 문장을 묘사만 처리를 했어요. 진술시에서 묘사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겠어요? 묘사만 초록으로 문장을 제가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초록색 문장이 진술시에서는 분량이 적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집중하셨어요? 집중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 창 보시고. 자, 진술시예요. 이야기시예요. 초전형 눈이라는 거예요. 제가 쓴 건데 여러분에게 비교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상하여라. 저녁의 눈들은 마음으로 보아도 참으로 이상하여라. 저 경미한 위쪽부터 흰 독백을 시작하고 첨탑들, 지붕들, 누군가 공중 어디쯤에 떨구고 간 기도 한 구절이 송이송이 녹슬기 시작하고 저녁의 눈은 참 이상하여라. 저 눈 그치기 전 사람들은 흰 과오를 익히기 시작하고 청주가 따뜻하게 익어가는 동안 저 눈 그치기 전 또 다른 과오는 사람들의 과오를 하얗게 덮어가고 저녁의 눈은 참으로 이상하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화면 보세요. 초록색 문장이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군데가 초록색이죠? 나머지는 다 검은색이죠? 자, 초록색이 묘사라 그랬어요. 이 시는 진술시예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 느꼈을 거예요. 이야기에 치중하고 묘사나 컬러풀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적죠. 묘사가 어디 볼까요? 자, 저 경미한 위쪽부터 흰 독백을 시작하고 여기가 묘사죠. 첨탑들 떠올리죠? 머리에 지붕들 떠오르죠? 송이송이 녹슬다 묘사죠? 녹이 쓰는 거예요. 붉게. 그 다음에 사람들은 흰 과오를 익히기 시작한다. 흰 감각적이죠? 시각적이고 흰 과오.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오는 사람들의 과오를 하얗게 덮어가고 하얗다. 이런 부분들이 묘사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진술인 거죠. 서사죠. 서사. 스토리. 화자의 이야기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진술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진술시를 듣거나 이렇게 읽어보면 건조합니다. 물 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퍽퍽하죠. 왜요? 이야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눈에 그려지는 그런 시각적이거나 이미지적인 컬러풀한 어떤 형체를 탁탁 정확히 그려내주지는 않아요. 못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그런 특성을 갖는 것이 진술시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묘사가 없죠. 진술만 있어요. 차갑고 철사 같죠? 앙상하고 그런 이미지, 윤활유 같은 이미지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술시 아쉬운 점. 진술시는 그림으로 보면 추상화에 가깝다. 찰흙 구조물로 보면 철사 조형물에 가깝다. 초전형 눈이라는 시를 보면은 전달하려는 내용과 느낌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모호하죠. 초전형 눈이 이상하다고 반복하는 화자의 진술은 시인 자신만이 바라본 특정한 사유와 그 세계를 노래해요. 대중적이지 않은 거죠. 개인적인 거죠. 보편적이지 않다는 거죠. 독자나 대중이 맞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느꼈는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드나요? 좀 무리가 있죠. 공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정확히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확 와닿지 않고 다소 난해하는 거죠. 자, 독자 호기심을 확 압도하거나 잡아당기거나 어떤 그림을 확 지시해 주거나 상상하게 해주지 않죠. 개인의 발견, 상징이 너무 강하고 추상적이고 부호적인 거죠. 독자가 오래오래 곱씹을 것이 없어요. 또는 오래 읽어야지 뭔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조금 알게 되죠. 난해한 거죠. 자, 그러면 아래 묘사시를 볼까요? 그 묘사시는 진술시의 반대라 그랬죠. 그림이 많아요. 또 이제 그림이 너무 많아요. 이미지가 너무 많아요.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 울림, 임팩트 이런 것이 많지 않아요. 메시지 전달은 부족하죠. 묘사시는. 그림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볼까요? 이번엔 묘사시예요. 그림시라고 보시면 돼요. 회화적 시, 한낱, 김명희. 자, 여기서는 반대로 초록색이 또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까는 묘사가 진술시에서는 초록색으로 장치를 표시했던 묘사 부분은 4-5군데 요만큼씩 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반대로 검은색 서사적 문장이 거의 없어요. 볼게요. 한낱, 김명희. 그림, 회화적 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아까 진술시에서는 묘사가 조금 4-5군데 아주 한두 문장씩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진술, 서사, 스토리였죠. 메말라요. 건조해요. 이번엔 반대예요. 그림이 확 살아나요. 그러나 시적 화자가 본인이 발견한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땅땅 때려주는 것은 또 반대로 없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묘사시 한낱 김명희. 파란 지붕 위에서 잿빛 비둘기가 운다. 처마 아래 핀 자주색 국화꽃이 푸른 바람에 잎새를 흔든다. 황금빛 가을. 나무 위에 붉은 사과들. 누렁소 한 마리 매어있는 어두운 외양간 앞. 보라색으로 피어 하늘을 넘보는 제비꽃. 풍경이 그려지죠? 파란 지붕 위에는 잿빛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울고 있고 처마 아래 핀 국화는 자주색으로 활짝 피어 있고 바람이 푸르대요. 푸른 바람에 그 국화꽃이 잎새를 흔들고 있고 살랑살랑. 거기에 또 황금빛 확 누런 아주 황금 들녘 가을이에요. 나무 위에는 사과가 익어 있어요. 새빨간 사과가. 그 다음에 소인데 누렁소예요. 누렁소 한 마리 매어있는 어두운 외양간 앞. 보라색으로 어두운 외양간 앞에 또 상징적으로 어떤 색이 피어 있어요? 보라색으로 피어 하늘을 넘보는 제비꽃. 회화적이죠. 적몰하죠.
이 문장을 읽고 난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지 상상이 떠오르지 않아? 이런 사람 있어요? 보이잖아요. 새파란 지붕, 잿빛 비둘기, 자주색 국화, 푸른 바람, 황금빛 가을, 붉은 같은 사과, 누렁소, 어두운 외양간, 보라색으로 피어서 하늘을 보는 제비꽃. 어때요? 확 비교가 되죠? 아까는요. 진술시에서는요. 진술시에서는 다시 볼까요? 초저녁 눈 이상하여라. 저녁의 눈들은 마음으로 보아도 참으로 이상하여라. 저 경미한 위쪽부터 흰 독백을 시작하고 첨탑들 지붕들 누군가 공중 어디쯤에 떨구고 간 기도한 구절이 송이송이 녹슬기 시작하고 저녁의 눈은 참 이상하여라. 저 눈 그치기 전 사람들은 흰 과오를 익히기 시작하고 청주가 따뜻하게 익어가는 동안 저 눈 그치기 전 또 다른 과오는 사람들의 과오를 하얗게 덮어가고 저녁에 눈은 참으로 이상하여라. 진술시. 진술시가 뭔지 묘사시가 뭔지 정확히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옆에 놨던 그 시는 어디예요? 어디에 속해요? 진술시였나요? 묘사시였나요? 물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부터는 적절히 배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하셨다면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신 거고 도대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한 두세 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한 번 더 나가볼까요, 그럼? 진술시는 이야기가 주가 되고 묘사시는 그림이 주가 된다. 여기까지 느꼈죠? 자, 묘사시 아쉬운 점은 묘사시는 그림으로 본다는 정물화예요. 화자나 시인의 감성, 메시지, 울림, 삶의 철학은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한눈에 형형색색 컬러풀한 사물 모양, 위치, 외부로 드러난 어떤 모양들은 정확히 다 보여지죠. 묘사시는 그 누가 봐도 저마다 시를 이해하고 느끼는 방향이 거의 비슷해요. 진술시는 해석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죠. 묘사시는 이미 고체화된 그림의 배치도처럼 강조돼요. 시 안에 화자의 남다른 세계관이나 특이한 감성이나 의미를 읽어낼 수고로움이 거의 안 들어가 있죠. 단지 한 장의 규격화된 그림, 사진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죠. 그 시인만의 이야기, 정서, 울림 그런 것들은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독자가 개입할 공간도 거의 없어요. 왜요? 그냥 이 그림만 봐. 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림.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럼 다음을 한번 볼게요. 진술시의 특성과 묘사시의 특성, 이 두 개의 장점을 같이 넣은 거예요. 시 한 편에. 초록색 문장은 묘사를 표현한 거고 검정색은 진술을 표현한 거라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김명희. 뭐 어떡하겠어요. 제 시로 또 해야죠. 바늘. 일부만 할게요. 갈치를 손질한다. 마지막까지 바다를 끌고 다녔을 꼬리와 수중의 속도를 재단했을 지느러미를 자르다 보니 낚싯바늘이 한쪽 눈알을 통과한 채 단단히 박혀 있다. 턱뼈 깊이 잘 빠지지 않는 날카로운 바늘을 더듬는데 사망한 노숙자 소녀의 신원을 찾는 속보가 흘러든다. 어느 소녀의 희망도 야행성이었을까? 낚싯배의 현란한 불빛을 따라 위로 먹이를 찾다 걸려든 갈치처럼 어느 날 길가 화단에서 발견된 채 더는 기척이 없다. 여기까지 할게요. 후반은 생략합니다. 자, 볼까요 그럼? 초록색, 묘사, 바다를 끌고 다녔을 꼬리, 재단했을 수중의 속도를 재단했을 지느러미, 낚싯바늘이 한쪽 눈알을 통과한 채 박혀 있다는 현상, 상황, 턱뼈, 날카로운 바늘, 노숙자 소녀. 노숙자 소녀가 어떻겠어요? 좀 추리하겠죠. 오래도록 바깥에서 거리에 잠을 잤을 테니까. 낚싯배의 현란한 불빛, 오징어배 그런 거 보세요. 굉장히 눈부시죠? 위로, 갈치처럼 그렇게 밤에 야행성을 갖고 가출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길가에 화단에서 발견됐죠. 기척이 없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죽었으니까 깨어나지 못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건 묘사죠. 바다를 끌고 다녔을 꼬리, 재단했을 지느러미, 낚싯바늘, 한쪽 눈알 통과하고 박혀있고 턱뼈, 날카로운 바늘, 노숙자 소녀, 낚싯배의 현란한 불빛, 위로 갈치처럼 화단에서 발견된 채 더는 기척이 없다. 그럼 여기서 진술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수중의 속도를 자르다 보니 단단히 깊이 잘 빠지지 않는 더듬는데 사망한 신원을 찾는 속보, 어느 소녀의 희망도 야행성이었을까? 무엇 따라 먹이를 찾다 걸려든 어느 날 길가, 더는 이런 것들은 진술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초록색과 검은색이 적절히 배합됐을 때 시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더 많은 울림과 이미지가 서사까지 버무려져서 독자가 아주 고영양적인 작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앞전 강의와 이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늦었더라도 오늘 준비가 안 됐다면 다음에 여러분의 시, 최근에 쓴 시 하나를 복사해 놓고 한번 천천히 연필로 그어보세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가 묘사가 몇 개가 있고 진술이 어디 있고 내 시는 진술과 묘사 중에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진술에 치우쳐 있는가, 묘사에 치우쳐 있는가, 아니면 적당한 그 배합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내가 지금 시를 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여러분이 내 시가 왜 그동안에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았는지, 또는 왜 내 시가 그동안 읽어보면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은데 생명력이 없고 온도가 없었는지, 뭔가 띵 하고 때려주는 임팩트, 감동이 없었는지 나옵니다. 견적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그 빈약한 부분을 적절히 다시 살려야죠. 시를 쓸 때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죠. 연습하셔요. 계속. 본인이 알게 됐잖아요. 이번에. 나는 진술시가 많구나. 나는 묘사에 많이 가 있구나. 그것을 적절히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가 계속 쓰면서 그 중심에 가서 평균적인 것을 아울렀을 때 여러분의 시가 어디에 대두되거나 눈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독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거죠. 오래 남게 되는 거죠. 그걸 읽은 사람에게. 아시겠죠? 또 여러분께 이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이번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강 4장 진술시와 묘사시의 차이점, 문장 비교까지 해서 김명희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된다, 시창작 이론에 속한 일부가 끝난 겁니다. 오늘로 끝났어요. 대단원의 막을 내렸어요. 이제 50% 온 거예요. 50%. 앞으로 남은 거는 뭐다? 시창작 실전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기초 배우신 거예요. 기초, 저랑. 앞으로는 본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본 게임. 그리고 난이도는 다소 올라갈 거예요. 시창작 전문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올라갈 것이고 퀄리티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질 거죠. 더 훨씬.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안 됐던 입체적 수사법, 입체적 참신한 어법, 새로운 표현법,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그걸 제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발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신나게 막 댓글 달아주고 구독 눌러주고 공유도 해주시고 해야 제가 으쌰으쌰 신이 나서 더 많은 거를 막 드리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2부 시창작 실전을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제작진들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댓글 반응을 보고 결정할까 해요. 지금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댓글을 보고 제가 결정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강의가 도움이 되고 2부 시창작 실전 반드시 나는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도움이 된다는 사인 좀 주세요. 사인. 그게 저에게 주는 사인이 뭐예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수업 어땠어요? 좋았어요. 저는 이것도 알고 싶어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런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신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60 몇 개가 돼요. 지금 영상 찍은 게. 여러분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3가지 좀 꼭 하세요. 앞으로 항상. 구독, 좋아요, 댓글. 이것이 저에게는 뭐다? 바카스다. 또 뭐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이다. 이거죠. 피로 회복제입니다. 해주실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무명으로 시를 미등단하고 아마추어로서 시를 쓰면서 지금까지 등단도 하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제자들 등단하고 많은 도서관이나 문학 창작 강연을 다니면서 늘 이건 정말 중요하다 싶은 것들을 추렸던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2부가 진짜입니다.
2부는 정말로 제가 직접 문장 하나하나를 그 속에 들어가서 발견하고 터득했던 것들, 그 노하우를 쏟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이제 할까? 좀 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현재 2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여러분들이 더 재밌을까? 또는 여러분이 더 재밌게 따라올까? 그런 것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제가, 물론 PPT는 이만큼 있죠. 소설도 지금 준비가 이만큼 되어 있어요. 제가 소설도 등단해서 소설도 쓰잖아요. 수필도 있습니다. 소설, 수필, 시, 모든 강의를 소울문학TV에서 한 방에 다 끝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노하우들을 제가 넣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민도 조금 있어요. 뭐냐면 제가 2부 강의를 시작하면 정말 엄청난 고퀄리티의 강의가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유료 강의를 하고 계시는 많은 문학 창작 지도 강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유료로 하고 계시잖아요. 돈 받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무상으로 막 쏟아놨을 때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유료 강의, 그게 본업이신, 물론 저도 전업작가고, 그게 본업이신 그 선생님들께 열정과 사기를 꺾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냥 해도 될까? 여러분에게 그냥 다 줘버릴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들이 힘이 빠지면 어떡하지? 물론 그분들이 느끼고 알고 있는 거와 제가 알고 느낀 거와 시창작 지도 노하우가 어느 정도는 같기도 하겠지만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테죠. 이것을 계속 제가 오픈할 것이냐, 일부까지만 하고 계속 뭐 번외 특강을 할 것이냐,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2부를 갈 거냐, 잠깐 좀 쉴 거냐, 고민을 할 거냐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독자도 막 늘어나고 좋아요도 막 올라가고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고 이러면 제가 또 안 되겠습니다, 합시다, 2부 갑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죠. 저를 어떻게 제가 움직일지는 여러분 손끝에 달렸어요. 손끝에.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2부 예고만 한번 볼까요? 예고편 차례. 첫 번째 1장 1강이 헤드라인이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순간의 문장을 낚아야 되는데 어떻게 낚을 거냐. 2부에서는 그림을 갖고 여러분과 수업합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여러분에게 딱 창에 띄워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진을, 사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진이에요. 사진. 똑같은 그냥 하나의 사진이라고 보면 돼요. 뭐 어렵게 볼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연습을 시키고 싶은 게 뭐냐, 사진 갖고 시를 쓰는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진만 보고 되느냐? 제가 일러줄 게 또 있죠. 노하우가.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하나를 제가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사진들이에요. 사진 딱 띄워드리고 제가 문장 예문 하나를 딱 써드리고 가로를 쳐놔요. 여기를 여러분이 채워보세요. 나라면 이렇게 씁니다. 그래, 일단 제가 쓰는데 거기 하나를 비워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를 문장을 넣어보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아주고 끌어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문장을 넣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진을 그냥 딱 던져주고 한 줄로 써봐요. 그러면 정말 안 되죠. 절대로 죽었다 깨도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연습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많이 되고 나면 일반적인 이런 세상의 이런 현상, 모양, 풍경이 사진 하나를 보면서 바로바로 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천착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이지 않게 낯설게 가려면 어떻게, 어느 방향에서 몇 도의 각도에서 몇 걸음 내려가서 봐야 된다. 이걸 제가 알려드리는 게 2부 수업이에요. 2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여러분에게 달렸다. 예고 차례만 불러드리고 오늘 끝낼게요. 2부 시창작 실전 2부. 1. 시쓰기 위한 마음가짐. 2. 비문 오문을 경계하자. 3. 만유인력 지동설 이론 벗어나기. 4. 김명희 시인의 천지 재창조론. 교주 뭐 사이비 교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좀 더 재밌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써놓은 건데 여기에 그 뭔가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천지 재창조론 뭐 이거 지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김명희 시인의 천지 재창조론. 5. 남들과 다른 시를 쓰려면. 6.
입체적 사유란 뭐냐? 우리가 그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입체적 사유, 낯설게 하는 거. 7. 공모전 전략. 여러분이 지금도 아마 공모전 준비하고 계신 분 있어요. 그죠? 공모전 우리가 피해갈 수 없죠. 공모전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근데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죠. 제가 공모전을 수백 번을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도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다 또 어딘가에서는 수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여러분이 듣고 나면 훨씬 지름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7가지가 2부의 시창작 실전에 들어가 있는 챕터들이에요. 이것을 할지 말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이 손가락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많이 해주셔야지 나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공유도 많이 좀 해주세요. 저도 무상으로 여러분께 드리는데 여러분도 이런 좋은 거 뭔가 도움이 됐다 그러면 도반들한테 좀 나눠서 같이 봐요. 같이 배우고. 여러분 혼자 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혼자 봐서 다른 분들도 서로 또 나눠주고 그래야지 좋은 거는. 아시겠죠? 수다를 많이 떨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일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가끔 제가 번외 특강을 하겠습니다. 번외 특강도 또 할 게 이만큼 밀려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요. 다음에는 제가 그럼 번외 특강으로 오고 번외 특강 몇 번 준비하고 동화도 또 동화도 제가 지금 읽어주는 북소리에도 동화도 준비를 해야 되고 너무 많아요. 할 일이. 자, 2부의 문이 열릴 것이냐 안 열릴 것이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몰라요 이제. 자, 김영희의 시창작 교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시창작법 이것만 알면 시쓰기 고수 된다. 1부 시창작 이론 시간을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50%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